안녕하세요. 팔깡쳐서 재기한 주식갱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매매할 시 많은 비중의 기준을 두고 있는 이 차트에 대해서, 이것은 주가지수나 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도 우리가 매매를 할 기준으로 삼을 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는 오늘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봉상의 모습에서 중요한 이평선인 21선도 하향 이탈한 모습이 나왔지만, 시가총액 상위주인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만 해도 코스피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 며칠 전에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21% 비중을 차지했었죠. 그렇죠? 삼성전자 한 종목만 21%. 상당히 코스피의 영향력이 크겠죠. 이런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요런 몇 종목만 시장에서 하락하지 않으면은 코스피 주가 지수는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만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또 그런 종목들을 많은 이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 코스닥이라는 주가지수를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들도 코스닥 형태의 이런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종목과 함께 연계를 해서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트에서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지지와 저항, 그죠? 오늘도 주가지수가 참 코스닥 같은 경우 하단 라인에 이평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저점을 찍죠. 그 저점이 되는 것은 이 캔들의 이 전고점 라인대입니다. 그렇죠? 이 저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차트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단순히 이런 패턴의 모양이다, 이런 패턴의 모양이다, 그것을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런 심리가 녹아들어간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고점 라인대를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외국인들이었죠. 그렇죠?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9시부터 개파락한 오늘 0.79% 개파락으로 출발하였는데 외국인이 순식간에 9시부터 끌어올립니다. 이 붉은색이 외국인의 매수 금액인데, 이렇게 해서 종가까지 2371억을 매수를 해서 코스닥을 이렇게 끌어올렸죠. 그렇죠? 장 중간에 이 기관들이 매수를 횡보를 보이다가 159억 좀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외국인하고 또 코스닥 지수가 쭉 빠졌다가 오후 3시부터 장 막판 또 저가 매수세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지수의 단기 바닥을 판단한 것은 이 전고점 라인대, 그렇죠? 어떤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대를 외국인들은 단기 바닥으로 보고 오늘 반등을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가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20일 이평선, 주가가 코스닥이 잘 오르다가 이 120일 이평선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저항이죠. 전고점이 지지가 돼서 코스닥을 하락을 단기 저점을 만들고 잘 오르다가 120일 이평선이 저항이 됐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지지와 저항, 캔들로서도 되고 선으로도 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120일 이평선이 저항이네, 전고점이 지지네, 이게 아니라 방금 길게 설명드린 외국인을 예시로 든 매수자 또 매도자, 122평선은 저항이 된 게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횡보를 121 이평선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니까 보유자들,
뭐 손실이 났던 이익이 났던 여기서 돌파를 못하는구나. 120일 이평선이 단기 상한선이 되겠구나. 일단 매도를 하자. 그렇죠. 그래서 매수자 또한 120일 이평선을 돌파를 못하네. 일단 매수 보류. 그래서 매도세의 물량이 많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는 저항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차트는 패턴을 암기가 아닌 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이런 힘겨루기가 나타난 그런 결과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지지와 저항이 아니라 이젠 선을 2개 정도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단순히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지지와 저항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근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그렇죠, 추세대죠. 코스닥 같은 경우 봤더니 고점이 낮아지죠. 저점이 낮아지죠. 그렇죠. 완연한 일단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우리 함께 봤던 것이 요 라인대였죠. 요 날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는 여기서 저점이 낮아지지 않아야 최소한 박스권, 그렇죠,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이 저점을 깨버리니까 실망 매물이, 이 저점 라인을 깨니까 실망 매물이 크게 나와서 어제 3.71%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것은 저점 라인을 깨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손절 물량도 크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다시 한번 이것을 이 저점, 전저점이 언제든지 다시 한번, 그렇죠, 저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 라인대가 지금 그려놨던.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이 하락 추세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하락 추세대를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제가 2개의 라인으로 함께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상승 추세대, 당연히 이거죠. 그렇죠. 고점은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점은 또 높이고, 저점도 이게 상승 추세잖아요.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하락 추세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코스닥은 지금 하락 추세대에 일단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단기 시장에서 내일도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일단 하락 추세대를 현재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추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런 코스닥의 주가지수의 모습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종목들 또한 이런 모습으로 많은 종목들이 이런 하락 추세대에 접어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 종목들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단기간에 우리 코스닥 종목들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단순히 주가가 하루 이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몰빵, 이젠 하락 끝났구나.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대에 코스닥 지수가 갇혀있는 상황이다. 내일 당장 하루 이틀 뒤쯤이면은 이 5일선은 테스트하는, 이 5일선을 바로 돌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이 파란색 이평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5일선이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이 5일선이 내일이나 모레 이 하루 이틀 뒤에 어떻게 돌파가 나오는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이 122평선, 오늘 저항이 됐던 122평선, 이것 또한 중요하죠. 그렇죠? 이러한 이평선의 모습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 코스닥 지수가 지금 하락 추세에 아직 갇혀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하락 추세대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내 자금을 어떻게
비중을 두고 시장을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조금 오늘같이 좀 또 내일 반등이 조금 나온다고 했을 때, 그렇죠. 내 자금을 전체가 다 바닥을 만들었구나. 이젠 상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 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연하게 아직은 하락 추세대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들어서 있다. 그렇다면 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최소한 이 상단 라인까지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뭐 5일선을 맞고 빠지던, 아니면 21선, 시간이 지날수록 21선 우하향, 21선을 맞고 빠지던, 그렇죠. 이젠 저점을 여기서 잡아줘야, 더 이상 저점을 하단으로 내리지 않아야 이제 횡보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제는 조금씩 비중을 뭐 조금씩 늘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시장이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을 내 자금을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요날 이게 종목이라고 봤을 때 반등이 나오는 요날 조금 사보고 또 내일 또 반등이 나오면은 또 조금 사보고, 왜? 아직은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다음날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랬을 때 분할 매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손절도 잡아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이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분할 매수했던 거 시장 참여하지 못한, 그렇죠. 며칠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죠. 소외된 감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내 자금 조절,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평선의 매매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새로 한 가지 추가를 더한 것이 이 추세대를 한 번쯤은 머릿속에 이 코스닥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진 하락 추세대,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는 모습이 나왔을 때 최소한 박스권에 들어가게 되고, 박스권에 들어가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 우하향하는 중요한 이평선인 5일선, 11선, 21선, 이러한 이평선들을 다시 지금의 하향에서 박스권에 들어야 이렇게 횡보로 돌리고, 횡보에서 충분히 소화 과정, 이평선들이 횡보로 만들고, 그래야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큰 틀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 내 자금을 얼마만큼 시장에 종목에 투입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계획도 세워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우리 코스닥 지수를 예시를 들어서 이 하락 추세대, 종목들도 이렇게 하락 추세대에 있는 종목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가 지수가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루 이틀 반등 나왔다고 해갖고 이제 하락 끝이구나, 전자금 투입이 아니라 아직은 큰 틀에서 이런 추세대까지도 꼭 생각을 하셔갖고, 지금은 저점이 낮아지고 있구나, 고점도 낮아지고 있구나, 시장이 하락 추세대 약한 모습이 아직 있구나,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오더라도 꼭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에서 또 다시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